여러분, 제가 오늘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성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능력이나 스마트함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제가 발견한 역사상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공은 99%가 운 때문에 성공하고 운 때문에 실패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거의 모든 사람이 아는 기업으로 거듭난 토스의 창업자 이승건 대표의 발표 영상이었어요. 제가 왜 이 영상 가지고 온지 혹시 아시겠어요? 요즘 미디어를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나 정치인 혹은 사업가들이 본인의 성공 이유를 물으면 다들 하나같이 권진아님처럼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운이 좋았지. 근데 제가 또 사주 유튜브다 보니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다르게 해석되거든요. 사주팔자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주 자체가 좋기보다는 그 사주에 딱 맞는 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잘 나간다, 승승장구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운이라는 얘기를 들으실 때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운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의 운에 대해서도 판별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4부나 4타는 내 인생이 언제 확확 바뀔지, 그리고 내게 들어와 있는 운은 과연 어떤 건지, 현대사회에서 운이 좋아질 때 알아만 둬도 내 인생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운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금 내겐 어떤 운이 들어와 있는 걸까? 성질에 따른 운의 종류.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를 보러 가시면 이때 좋아지겠네, 너는 인생의 언제가 전성기네, 이런 말 들어보시잖아요. 그 원리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사주에서 이야기하는 운은 5가지 운으로 나눠집니다. 바로 목운, 화운, 토운, 금운, 수운이라고 해요. 이게 뭔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이 앞에 글자들을 한번 똑대보면 목화토금수죠. 자연물을 대표한다 보시면 되거든요. 목은 나무의 기운, 화는 불의 기운, 토는 땅의 기운, 금은 쇠의 기운, 수는 물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사주에 막 불이 들어오면 내 몸이 막 뜨거워지나? 수가 들어오면 감기가 걸리나? 그런 게 아니라요. 왜 사주 보러 갔을 때 몇 살에 돈 들어오겠네, 몇 년도에 결혼하겠네. 이게 결국 이 오행을 뜻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사주에 물로 태어난 사람은 불이 돈이에요. 그러면 불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 돈과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애운, 재물운, 결혼운 각각 사주에 해당하는 오행에 따라서 정해진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좋아지는 운 혹은 나빠지는 운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목의 운이 들어왔는지, 토의 운이 들어왔는지, 화, 금 또는 수 기운이 들어왔는지를 보고 거기에 각각 해당하는 재물운, 건강운, 이성운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궁금하죠. 나는 지금 어떤 운이 들어와 있는 걸까? 그럼 이제 내게 지금 들어와 있는 가장 메인이 되는 운은 무엇인지 보는 방법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두 번째, 내게 들어와 있는 운은 한 가지가 아니다, 시기별로 작용하는 운의 종류입니다. 이 운을 시기, 타임라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4가지의 기준으로 나눕니다. 대운, 세운, 월운, 일운이라는 건데 제가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운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2020년도는 좋았는데 2021년도는 나빴어처럼 우리는 한 해를 기준으로 운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거를 사주에서는 연운 혹은 세운이라고 합니다. 아니 도루님, 그럼 연도마다 목이 강한 건지 화가 강한 건지, 뭐가 나한테 강하게 들어오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요거는 사주팔자 만세력 앱이나 인터넷에 만세력을 치신 다음에 내 생년월일치를 입력하면 8가지 글자가 나와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연도를 뜻하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올해는 갑진이라고 합니다. 윗 글자는 갑이라는 글자, 아래 글자는 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들었던 것처럼 여기에도 목화토금수가 각각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볼 수 있겠죠? 한번 볼게요. 여기 갑이라는 글자가 지금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이 갑이라는 거는 나무일까? 딩동댕, 맞아요. 그럼 밑에 있는 글자는 뭐죠? 진이라는 글자고 얘는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노란색은 목화토금수 중에서도 토에 해당합니다. 즉 땅의 기운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024년은 목의 기운과 토의 기운이 같이 들어오는 시기구나 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는 어떤 오행이 들어오는지 다 외워야 하냐? 절대 아니죠. 자, 옆에 2025년을 보면은 초록색, 빨간색이 있죠. 그러면 목과 화의 기운이 들어오는구나. 그 옆에 2026년은 빨강이네요. 위아래 똑같은 색깔로 빨간색이야. 그럼 이때 뭔가 화의 기운이 엄청 강하지 않을까? 맞아요. 2026년은 불의 기운이 엄청 강한 시기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027년은 빨간색, 노란색이니까 불이랑 땅이 같이 들어오네? 맞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만세력을 검색해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나옵니다. 참고로 흰색은 금이고요, 까만색은 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연도에 운이 있으니까 연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사주팔자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운이 있습니다. 바로 요건 대운이라고 해요. 이 대운이 오늘의 핵심인데 대운과 요운은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요거는 이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두 번째로 연도에도 운이 있으니까 뭔가 월도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월도 운이 존재합니다. 월운을 어떻게 보느냐? 요건 보편적인 방법인데 내가 알고 싶어하는 특정 달의 운을 보려면 일단은 그 해당하는 달의 연도를 클릭하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2024년 11월에 운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만세력에서 2024를 우선 클릭하고 그 밑에 11월 달을 딱 보면 되는 거예요. 11월 달은 참고로 을해라고 해서 초록색과 까만색이니까 목과 수의 기운이다라 볼 수 있겠죠. 이 월간 운세는 한 달 동안 나에게 적용하는 운이라 볼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굉장히 사람의 심리 혹은 삶의 태도 이런 거에 조금 연관이 되기도 해요. 사실 내가 한 달을 잘 살기 위해서는 차곡차곡 잘 살아두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 매달마다 월간 운세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 원리가 매달 내게 작용하는 운 즉 월운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달에는 불의 기운이 강하고 어떤 달에는 물의 기운이 강한데 각각 이때 여사주팔자에 어떻게 작용하고 거기에 맞게 나는 어떤 걸 해야 하느냐 뭐 그런 것들을 알려드린다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운세 영상도 제가 매달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까지 하시면 매달 월마다 내 운세를 챙겨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의 운세가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보통 일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오늘의 운세를 보면 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물의 기운이 강한 날, 불이 강한 날 이런 식으로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운세는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운을 나눌 때 제가 네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네 가지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바로 대운이 있습니다. 대운이라는 건 큰 운이라는 뜻이지 대박 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운은 내 인생에 크게 작용하는 운이라고 해서요. 10년 동안 작용하는 운이에요. 10년이면 여러분 금강산이 바뀌고 백두산이 바뀌고 막 그런 식인데 아니 10년 동안 내 인생에 작용하는 운이라면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이 대운도 역시 목대운, 화대운, 토대운, 금대운, 수대운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나에게 들어와 있는 대운은 뭐고 언제 내가 대운이 바뀌는지를 알아야겠죠. 왜? 운도 내가 알아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이 대운이 바뀐 나이가 달라져요. 아까 여러분들이 사주팔자 만세력 어플리케이션에서 세운을 보셨잖아요. 이 세운 위에 보면 또 이상한 숫자들이 있죠. 이 10의 단위로 끊긴 거 있잖아요. 요걸 대운이라고 합니다. 여기 숫자들이 여러분들의 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나이가 만 기준으로 바뀐 게 아니라 한국 나이로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세력 보실 때는 한국 나이 기준으로 봐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고요. 그럼 이 대운이라는 건 정확히 언제 바뀌어요? 딱 내 만세력에 나와 있는 나이에 바뀌나요?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연예인 분들, 그리고 제 사주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주를 많이 봐온 결과 각자 대운 나이대, 즉 대운수에 딱 운이 바뀌진 않고요. 빠르면 표기되어 있는 나이 1년 전 혹은 6개월 전부터 이 운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대운이 4단위로 바뀐다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세, 13세, 23세, 33세, 43세처럼 마이너스 1을 한 시기부터 이 사람이 대운이 바뀌는 현상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뀌는 현상도 중요한데 이것도 제가 이따 말씀드려 볼게요. 어쨌든 운이 바뀌는 거 요거를 교체된다라고 해서 교운기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주의 대운수에서 32살의 메인 대운을 보려면 24살부터 33살이 되던 해 말까지 작용하는 대운인 신해를 보시면 되고 이는 지금 흰색과 까만색이니 금과 수의 기운이 강한 대운이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대운은 뭐예요? 바로 경술이라고 해서 흰색과 노란색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각각 금과 토의 기운이 10년 동안 더 들어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를 더 알려드릴게요. 간혹 어떤 분들은 위표처럼 위아래가 같은 색깔로 대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14세부터 24세가 되기 전까지 작용하는 대운은 지금 까만색으로 임자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 74에서 84세가 되기 전까지 작용하는 글자는 병호라는 글자로 빨간색이 되어 있어요. 이때는 각각 수 그리고 화의 기운이 내 사주에 엄청 강하게 들어온다, 운으로 작용한다 볼 수 있고 이 오행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명확하게 발생한다 볼 수 있어요. 위아래의 글자 같은 것을 우리가 간여시동이라고 하는데 혹시 사주 혹은 대운에도 간여시동이 있는 분들은 제가 1탄, 2탄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대운은 그 영향력이 매우 강해요. 영향력이 강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만큼의 파워라는 거죠. 저 여기서 진짜 드리고픈 말이 있는데 사주팔자 만세력에서 확인한 각자의 대운수 그리고 그 시기쯤에는 이때를 기점으로 내 인생의 흐름이 크게 바뀌겠구나 라는 걸 인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운수라는 건 내 인생의 챕터를 나누는 기준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맞게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는 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셀프 사주 리딩의 핵심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사주를 보러 갔어. 너 인생이 몇 살 때 혹은 몇 년도에 바뀔 거야 라고 이야기만 해주시는데 거기에 어떻게 준비해라라는 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사주를 보러 가는 건 해결할 문제가 있거나 또는 지금보단 내가 잘 살고 싶어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주를 봐주시는 분들은 거기까지는 이야기해주지 않죠. 처음엔 저도 이걸 두고 왜 그랬을까 했었는데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요, 사주는 내가 제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했어요. 이 사주라는 것도 결국 내가 살아온 데이터와 사주를 볼 수 있는 해석 방법이 합쳐질 때 그 사주의 가장 정확한 풀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주 강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각자 대운이 바뀌는 시점에 그렇게 사주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 뭔가 지금 삶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뭔가 심상치 않아서 사주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시기가 다 대운이 바뀌는 시기더라고요. 사실 저도 사주 공부를 했던 시기를 딱 돌아보니까 대운이 바뀌는 시기더라고요.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실제로 저는 잘 나가는 분들, 정치인분들, 사업하는 분들, 각자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각자의 사주와 대운에 너무 잘 맞는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운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제가 2차 강의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강의를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아직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교훈기가 적어도 언제다, 몇 살 때를 기준으로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만 아셔도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제가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 엄청 핫한 두 사람이죠. 엔비디아의 수장 황인훈 씨, 바로 젠슨왕, 그리고 테슬라의 수장 일론 머스크입니다. 아래가 젠슨왕의 사주인데 지금 나이가 62세예요. 아래 대운수를 보면 4죠. 젠슨왕은 나이가 4를 기준으로 대운이 바뀐다. 그러니까 3세, 13세, 23세, 33세처럼 나이가 3이라는 글자가 바뀔 때마다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젠슨왕의 다음 대운을 한번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2025년 하반기 그리고 2026년부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시면 그 다음 대운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때가 젠순왕이 누리고 있는 무신대운의 끝자락이니까 그 다음 대운인 빨간과 노란색 글자가 들어오면서 어떤 변화를 톡 놓고 간다라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젠순왕의 대운을 보면 위아래에 두 글자 각각 노란색과 흰색이죠. 그럼 이 사주에 토와 금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 볼 수 있는데 이 위에 글자를 무라고 읽고 요거는 큰 산을 의미합니다. 이 밑에 글자, 이 신이라는 글자라고 하는데 이게 원숭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느냐, 지금 젠순왕 사주 팔자에서는 10년 동안 무신대운이 작용하고 있다라 볼 수 있는데요. 이 대운도 10년 동안 이 두 글자가 작용한다라고 한다면은 10년 중에 앞에 5년은 위에 글자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고요. 대운의 후반기 5년은 바로 아래 글자가 조금 더 주도한다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도의 차이지 엄밀히 말하면 10년 동안 계속 토와 금 기운이 둘 다 작용하는데 어느 게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엔비디아가 주가가 엄청 무섭게 올라가죠. 특히 AI 사업에서 막 대체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지금 막 엄청 올라가잖아요. 이 정도로 사주가 잘 올라가려면은 CEO 사주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주를 한번 봤는데 이 사주에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바로 오른쪽에서 두 번째 글자, 요거를 월주라고 하는데 지금 위아래로 같은 색깔이죠. 이렇게 위아래 글자가 있는 거를 간여지동이라고 해요. 간여지동 사주는 매우 높은 확률로 인생에 내가 간여지동에 해당하는 이 십성, 즉 편재, 정재, 그 중에서도 여기는 정재겠죠. 이 정재라는 글자 연이 닿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정재라는 거는 사실 재물운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이 사주를 본다면은 당신은 회사에서 뭔가가 있기보다는요, 언젠가 정말 생각이 바뀔 때 대운이 바뀌면서 아, 내가 진짜 내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꼭 들 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결국 이런 사주가 CEO로 했을 때 굉장히 잘 됐다라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언제 그 시기인가요? 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셀프 사주 리딩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막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직접 개척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콘텐츠로요. 두 번째는 이 테슬라의 수장 일론 머스크 사주인데요. 자, 그럼 대운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의 지금 대운 수는 뭘까요? 네, 바로 7이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빠르면 땡 6세부터 바뀌기 시작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일론 머스크의 나이가 54세이니까 대운이 바뀌기까지 2년과 3년 정도 남았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2026년과 2027년쯤에 일론 머스크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 볼 수 있고, 그 변화는 57세부터 66세의 하반기까지 작용하는 대운이 중요하게 따라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무라는 글자와 자라는 글자로 읽어요. 참고로 이 사주 팔자에서 노란색은 정재, 정재, 편재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정재와 편재는 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테슬라에 대한 이해가 그리 깊지는 않지만 2026년, 2027년에 테슬라에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실제로 그 변화의 내용과 일론 머스크의 다음 대운이 어느 정도 괴가 맞다라고 보신다면 이게 정말 높은 확률로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 볼 수 있겠죠. 사주라는 게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나서 내 인생이 바뀌는 그런 기적에 가까운 유행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저도 사주팔자를 공부하고 제일 좋았던 거 내 인생에 어떤 운이 들어오니까 미리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좋은 운은 최대한 좋게 쓰도록 노력하고 나쁜 운에선 최대한 나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해 두는 거.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진짜 사주를 공부하면 짱인 이유거든요. 이걸 어떻게 잘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제 채널에서 연초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마다 사주별로 운세 콘텐츠를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이제 곧 24년 하반기 운세 영상을 시작할 타이밍이라서 제가 요거 열심히 기획하고 있거든요. 내 사주로 직접 도달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하반기, 상반기 그리고 신년 운세 영상도 재밌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누군가 운이 좋았다라고 하면 첫 번째, 그 사람에게 어떤 종류 운이 들어와 있는지, 목화토금수 중에 과연 어떤 운이 들어와 있는 걸까를 한번 염두에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과연 그 사람의 대운과 세운, 월운과 일운은 어땠을까인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때부터 인생이 풀렸다는 시점 있죠. 그 시점들이 단순히 하나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때 작용했던 대운, 세운, 월운, 일운이 있다라는 거.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건 대운과 세운이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운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인생의 챕터가 바뀌는 건 대운이 기준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내가 몇 살의 기준으로 바뀌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라까지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운이 바뀔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의 교운기, 즉 내가 대운이 바뀌는 그 시점, 넓게는 1년 전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나의 생각과 관점이 바뀐다. 두 번째, 나의 직업, 환경, 내가 놓여져 있는 주변이 바뀌게 된다. 세 번째,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뀐다. 네 번째, 나의 건강과 심리적인 상태가 바뀐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40세 이후부터 대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꼭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거든요. 이건 참고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특히 요즘은 대운이 바뀔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에서 자주 소비하는 컨텐츠가 달라집니다. 이게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인스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요즘은 사실 알고리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알고리즘이야말로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다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무의식에 자리 잡은 결핍 혹은 궁금한 거, 관심 있는 것들을 뜻한다 볼 수 있는데, 알고리즘이 달라진다는 건 내가 관심이 가는 키워드를 유튜브에서 검색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지하게 사업하고 싶어, 그럼 사업과 관련된 유튜브를 볼 때 알고리즘이 그때부터 고구마 줄기 마냥 관련된 유튜브를 나한테 막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운이 바뀔 때 특히 그 사람의 알고리즘을 보면 어떤 대운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도 가늠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주팔자에 편재 정제 대운을 보통 재물운이라고 하거든요. 이 재물 대운이 어떤 사람은 20대에 올 수도 있고 30대에 올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같이 꼭 부동산 유튜브, 주식 유튜브, 비트코인, 거시경제 뭐 이런 걸로 알고리즘이 점철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알고리즘은 현재 그 사람의 대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방향이다 볼 수 있고, 이제 한 사람의 인생에 누군가 영향을 주고받는 무대가 오프라인 이상으로 온라인도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콘텐츠를 만들면서 정말 내가 구독자들에게 더 좋은 걸 줘야겠다, 아낌없이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내용, 가장 핵심인데, 주변 사람의 활용이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운이 바뀔 때 보통은 함께하는 사람이 바뀐다고 해요. 근데 예전에는 사람이 바뀐다 하면 새로운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쓱 하고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도움을 툭 던져주고 간다, 이런 살짝 도교스러운 기인을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의 쓰임과 활용이 달라집니다. 즉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과 전혀 다른 일을 하거나 그 사람과 다른 목적성으로 엮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적을 만들지 말라, 우호적인 관계를 많이 만들어 둬라, 다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대운이 바뀌면 그 사람의 쓰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은 대학 동기야, 아니면 회사 동료야, 혹은 가까운 동네 오빠, 친구, 누나 뭐일 수 있지만 내 대운이 바뀌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해요. 동기에서 동업자로, 동네 지인에서 내 가족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보조해야 할 사람, 내가 받들어야 할 사람, 즉 내가 을이고 상대방이 갑인데 대운이 바뀌면 내가 갑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을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거든요.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많이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절연할 정도로 파탄난 관계 혹은 원수진 관계는 대운이 바뀌어도 관계가 회복되기는커녕 그 사람 때문에 운에 넘어지거나 혹은 논란이 생기거나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면
아시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타인 때문에 탁 이렇게 넘어질 때는 보통은 넘어진 사람의 운이 바뀔 때 대운이 바뀌는 시기에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소위 화를 당하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운을 잘 쓰는 방법 중 하나는 내 대운수도 미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굳이 적을 만들지 않고 그냥 잘 끝내고 두루두루 잘 지내두는 거, 좋은 사람들을 최대한 내 주변에 남겨두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또 동시에 내가 평소에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놔야 상대방이 봐도 아 도와도르랑은 좀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또 평소에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은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 본업도 잘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제 내가 일상을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런 막 굴레가 있는데 운이라고 해서 막 단순히 막 요행, 럭키 이런 게 아니라 일상을 단단히 성실하게 남의 눈에 상처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미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는 운이 좋아서 잘 됐다 라고 할 때마다 부럽다 나도 운이 좋고 싶다 라고 하시기보다는 내 사주팔자 만세를 켜시고 지금 내 대운이 언제 바뀌는 건지 내 지금 대운이 목화토금수 중에 뭐로 들어와 있고 내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시기를 알아만 둬도 내가 이때 뭔가 일어날 수 있는 변화 같은 것들에 기민하게 생각하시면서 다음 스텝들을 도모해 나갈 수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년 운세, 상반기, 하반기 운세 그리고 월간마다 사주팔자를 기준으로 풀어드리는 월간 운세 영상 그리고 매달 초마다 여러분들 사주팔자를 직접 보고 써드리는 도화지까지 이렇게나 많이 운세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 사주팔자는 내가 직접 봐야 내 운도 잘 쓸 수 있다는 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하반기 운세 영상을 준비해 봤거든요. 24년 하반기 여러분들 사주팔자를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하반기를 잘 보내야 25년, 26년 그리고 앞으로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각각 사주팔자에 들어와 있는 운을 기준으로 활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아직 구독과 알람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한번 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빨리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또 봐.